안녕하세요. 저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 나폴레온 힐 책을 쓴 저자 정영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책은 성공학의 거장,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폴레온 힐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책은 세계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성공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독자들이 읽는 것은 그가 성공 철학을 완성한 다음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나폴레온 힐도 연구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그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성공 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의 어린 시절부터 성공 철학을 연구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재미를 느끼도록 소설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어머니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요.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동네에 소문난 악동이었던 힐을 순식간에 성실하고 근면한 아이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온 힐이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어머니는 그의 장점과 강점에 집중하고 마음에 자극을 주어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작가라는 목표를 정하게 됐고 한평생 그 목표를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는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와의 만남입니다. 새내기 기자 시절 앤드루 카네기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카네기로부터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하여 하나의 철학으로 정리해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인터뷰에 필요한 대가들은 본인이 소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20여 년 동안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신념을 유지하고 필생의 목표인 성공 철학 완성과 대중화라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성공 철학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두 사람과의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폴레온 힐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 몰라 방황할 때 나폴레온 힐은 목표와 열정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잃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 그의 책을 읽으면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공 철학을 읽고 제가 제일 먼저 정한 목표는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사람들과 만남도 줄이고 일도 최소한으로 하고 매일 집중을 한 결과 2권의 책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권이 동시에 출간되자 수많은 강의 요청으로 바빠졌고 중국에서도 책이 출간됐습니다. 한동안은 중국을 오가며 강연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얘기한 핵심 철학을 실천한 결과 일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결과물의 퀄리티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나 코칭할 때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적용해 보았고 그 탁월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책도 그의 철학이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가 소개해준 500여 명의 대가와 2만여 명의 일반인을 만났는데 95%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취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려면 우선 명확한 목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카네기는 나폴레온 힐과 인터뷰할 때 98%의 사람이 명확한 목표 없이 단순한 바람을 목표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2%에서 5%의 사람만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우울, 불안, 짜증, 분노, 미움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 밝은 평화, 유쾌, 희망, 행운이 끌려오지는 않겠죠.
많은 사람이 걱정과 근심으로 귀한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궁리하고 연구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했던 일은 생기지 않고 더 나은 결과가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주로 생각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생각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는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익을 베풀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만약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쉽게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자신을 도와줄 이유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움을 주고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줘야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꾸준하게 베푼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응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일종의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한 가지 이상 꾸준히 베푸는 것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성공 철학을 완성하고 난 후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커다란 기업과 은행들이 파산하고 쟁쟁했던 인물들이 나락으로 떨어져 자살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폴레옹 힐도 예금이 들어있던 은행이 파산하고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성공 철학의 쓸모를 찾게 되는데요. 자신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그 흐름을 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힘든 것은 경제 공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공포가 자리해서 용기와 신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재기할 마음을 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 보좌관으로 성공 철학의 원리를 보급하고 대중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성공 철학의 핵심 명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고난은 물러가고 마침내 햇살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마음과 정신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해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충전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마침내는 쓰러지거나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적절한 에너지를 충전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은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자 전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